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그놈의 황곡 때문에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로TV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놈의 황곡이 사람을 잡는다니까? 골원님이 아니라 아주 날강도야. 쉿, 조용히 해라. 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잖아. 참, 아주 무서운 세상일세.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겠네. 못하긴 뭘 못해. 난 이제 배제라야.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해도 술잔을 기울이던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누군가 들을까 두려운 듯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서서히 다물었죠. 그러자 주막 한켠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사내가 일어서서 주막을 나섰습니다. 잠시 뒤 한 허름한 초가집의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지요. 누구쇼? 형님. 이 자식이, 이제 왔냐? 아이고, 보고 싶었다. 저예요. 문수입니다. 문을 밀치고 들어온 사내는 남루한 차림이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옷, 해진 집신, 흐트러진 갓. 그는 바로 박문수 어사였죠. 근데 네 꼴이 좀, 아이고, 예술이네, 아주. 그를 맞이하니까 희끗 웃으며 말했죠. 그러자 박문수는 대꾸 대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보여줄 게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서 번뜩이며 드러난 물건 하나. 쉿! 형은 감격한 듯 박문수를 껴안으며 흐느꼈죠. 이놈의 자식이 드디어 해냈구나. 아이고, 자식 잘했다. 다 형님 덕분입니다. 다음 날 박문수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남루한 행색은 사라지고 단정한 어사 관복이 그의 몸을 감쌌죠. 그는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바로 부모님을 모신 산소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성묘를 마친 뒤 그는 뒤를 따르던 하인 깐돌이를 불렀습니다. 깐돌아, 예, 나으리. 남촌 사또에게 가거라. 예? 오늘 정오에. 잠시 말을 멈춘 박문수가 고개를 들었죠. 어사가 출도한다고 전해라. 아이코야, 깐돌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냥 알리라고요? 그래. 그게 사실은 아니, 왜 그러느냐? 갑자기 확 이렇게 덮치는 게 원래 암행어사 출두의 오리지널 버전이 아닌감요? 그야 그렇지. 너 은근 그걸 기대했구나. 하지만 오늘은 고향 사또라 체면 좀 살려주려 그런 것이니 어서 말을 전하거라. 다들 실망할 터인디. 박문수는 담담히 말했죠. 내가 이번에는 미리 알려주겠다 하지 않느냐. 어여 가거라. 그러자 그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암행어사가 온다고?
뭐야? 진짜? 아이고, 준비해라. 당장 준비해. 관가는 삽시간에 뒤집혔습니다. 장부가 오고 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주 분주해졌죠. 정오의 시간, 객사 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어요. 어디 있대? 언제 온대? 수군거림 속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왔지요. 단정한 관보, 흐트러짐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지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이고, 아이 폼나게 뛰어보려고 그랬더니 아이 저래도 되는 거야? 쉿, 혹시 저 뇌물 받은 거 아니야? 그러나 작게 흘러나오던 불평과 의심은 곧 사라졌습니다. 100냥에서 50냥을 뺀 것이 어찌 단냥이 되었느냐? 박문수의 목소리가 아주 단호하게 울렸죠.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대답하라. 계산할 때 잠깐 졸았던 것 같사옵니다. 그날 이후 고을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숨죽였던 백성들은 고개를 들었고 관리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양반이면 다냐? 박문수의 말이 조용히 떨어졌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고을로, 다음 사건으로 말이죠. 고령에서 일을 마친 박문수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진주로 가시는 겁니까요? 옆에서 따라오던 깐돌이가 물었지요. 박문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피식 웃었어요. 그래, 6년 만에 만나는 거지. 진주에서 말입니까요? 그렇다니까? 아이고, 6년이면 아유 고무신을 한 3-4번은 갈아 신었겠습니다요. 아니 가서 보면 알 것 아니냐? 며칠 뒤 거창, 합천, 함양, 산청을 지나며 민심을 살핀 뒤 그들은 진주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을이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죠. 나으리 이상하지 않습니까요? 뭐가? 아이 거지 같은 차림인 우리한테도 다들 너무 친절합니다요. 박문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장사꾼들, 주막의 주목까지 모두가 지나치게 공손했죠. 글쎄.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주막 안으로 들어가니 어서 오세요. 주모가 고개를 숙이며 맞이했죠. 그 눈빛은 분명 무언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고령에서 암행어사가 다녀갔다는데 혹시 아는 거 없수? 박문수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죠. 주모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저 손님을 보아하니 겉은 남루 하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요. 그러자 깐돌이가 슬쩍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우리 나으리 눈빛이 심상치 않은 이유는 말이지요. 그러자 문수가 슬쩍 노려보았죠. 그만해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주에 두고 온 애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서 그렇지 않습니까요? 아이 자식이.
그러자 주모는 비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유, 뭐 어쨌든 요즘은 다들 조심합니다. 왜? 아유, 암행어사 때문이지요. 그러자 박문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생각했어요. 조심해야겠군. 주막을 나오자 마을 어귀에 웬 포졸들이 우르르 모여 백성들에게 지근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저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게. 우리는 저 민중의 지팡이 아닌가? 백성들의 머슴. 아유, 원님이 직접 챙기고 있어. 그러자 깐돌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쇼들 하고 있네. 박문수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죠. 얼마의 시간이 흘러 박문수와 깐돌이는 진주에 있는 명월의 집에 다다랐어요. 이리 오너라. 그러자 대문이 열리고 문지기 하인 하나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죠. 어라, 모르는 사람인디? 누구쇼? 명월이를 만나러 왔소이다. 박문수가 문 앞에서 말했어요. 그러자 문지기가 눈을 흘겼습니다. 명월? 행수 기생 말이오? 그렇소. 저 아래 기와집 보이시오? 거기 있소.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며 깐돌이가 촉새같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야, 행수 기생이라 하면 그 많은 기생들을 거느리는 저 대빵 기생 아닙니까요? 와, 그렇다면 아이고야, 저 나으리 기다리다 지쳐 다른 고무신으로 바꿔 신었나 봅니다요. 아니다, 그럴 리 없다. 필시 다른 사정이 있을 것이야. 아이, 뭐 그렇다면야 다행이겠지만. 이윽고 기와집 앞에 다다르자 깐돌이가 눈을 크게 떴죠. 우와, 진짜 큽니다요. 밖에서 기다려라. 에? 기다려라. 그리고는 박문수가 대문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무 소리가 없자 깐돌이가 거들었죠. 문을 여시오, 문을. 그러자 대문이 열리고 아주 험상궂게 생긴 하인 하나가 나와서는 뭐요? 하며 위협적으로 말했죠. 그러자 박문수는 담담히 안쪽으로 다가갔어요. 명월이를 만나러 왔다. 그런데 갑자기 안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 우리 아씨 말이요? 에이, 우리 아씨는 저 댁 같은 사람 볼 일이 없지. 응, 볼 일이 없소. 그러니 썩 꺼지시오. 그러자 박문수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허허, 고는 말버릇하고는 잔말 말고 비키거라. 그때 문 안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도련님? 연희구나. 어머나, 도련님이 맞으시군요. 한양 가서 성공하고 오실 줄...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 그러나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허허허, 이게 누구신가? 뒤에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한 여인이 서 있었죠. 아이, 거지 중에 상거지. 박서방아니신가? 깐돌이가 이를 갈았습니다. 이쵸? 그러자 박문수가 손으로 막았지요. 장모, 그동안 안녕하셨소? 명월이를 좀 만나게 해주시오. 그런데 장모라는 여인은 아주 냉정한 눈빛으로 박문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명월아, 잠깐 나와보거라. 그러자 문이 드르르 열리며
샤랄라 한 여인이 치맛자락을 들어올리며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명월이었죠. 화려한 옷차림, 거만한 눈빛, 그녀는 박문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반가움에 다가가 말했죠. 명월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내가 왔다. 그러자 명월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비웃음으로 바뀌었죠. 이제 와서 무슨 볼일이죠? 그쪽과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 돌아가세요. 가는 길에 국밥이나 사 먹든지 말든지 하고는 엽전 몇 양을 툭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엽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 주변에서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바로 그때 연희가 명월을 향해 말했죠. 아씨, 너무하세요. 뭐야? 아니, 니까짓 게 뭘 안다고 주둥이를 놀려? 그러자 한 덩치 하는 장무라는 여인이 날라치기로 연희에게 발길질을 하는데 깜짝 놀란 박문수가 그만하게. 왜 연희에게 그러는가? 내가 가면 될 것을. 하고 말하자 장무라는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금 뿌려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무거운 걸음으로 집을 나온 박문수는 아무 소리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지 깐돌이가 촉새처럼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했지. 어디 감히 우리 암? 우리 나으리를 거 좀 조용히 하거라. 나으리는 화도 안 나십니까요? 내 딱 보니 알겠습니다요. 뭘 알겠다는 것이냐? 뻔하지 않겠습니까요? 행수기생이 분수도 모르고 저리 날뛰는 것, 바로 그저 사또라는 뒷배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내 말이 맞을 것입니다요. 그러자 박문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바로 그때 도련님! 박문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희가 불이 나게 뛰어왔죠. 도련님, 오늘 밤은 저희 집에 가셔서 잠깐이라도 쉬어가세요. 누추하지만 박문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다음 날 산속에서 은밀히 모인 역졸들에게 박문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죠. 내일이다. 내일 정오 관가를 기습할 것이다. 예? 정우?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관가를 친다. 그러자 깐돌이가 눈을 반짝였죠. 우와, 드디어! 다음 날 관아는 이른 시간부터 딩가딩가 음악 소리가 울리며 연회가 시작되었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아이코야, 그 외침이 울려 퍼지자마자 순간 관가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멈춘 듯 사람들의 동작이 끊어졌죠. 눈치챈 마을 유지와 관리들은 똥줄이 빠져라 도망치기 시작했고 기생들은 숨을 곳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는 들으라. 박문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어찌 불쌍한 백성을 그토록 괴롭힐 수 있느냐? 사또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변명은 필요 없다. 고을 사또의 악행을 모두 밝혀낸 박문수는 크게 외쳤습니다. 본부 부사를 오늘로 파면하노라. 사또의 작은 흐느낌만이 관아마당을 채웠죠. 부채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박문수는 천천히
명월이를 바라보았어요. 너 역시 마찬가지다. 명월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또의 권세를 등에 업고 나라 살림을 제 마음대로 쓰고 백성을 괴롭혔다.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얼굴에서 부채를 내리며 그 죄로 이 순간부터 너를 기적에서 빼버리겠다. 박문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새로 임명되는 행수기생 몸종이 될 것이다. 아이코야. 박문수의 얼굴을 확인한 명월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방님이 살아니? 박문수는 고개를 돌렸죠. 연희야, 예. 네가 맡아라.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그래, 박문수는 짧게 말했죠. 네가 더 잘 어울린다. 밖에서는 환호가 터졌습니다. 아이고, 사또 세력만 믿고 못되게 구이더니 아이고 아주 고소하다 고소해. 저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내가.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아이고, 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게 감사가 끝나자마자 자기 며느리를 죽인 이생원이라는 자가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박문수는 의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이생원은 범인이 아니니라. 오사나으리 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쇼. 그리고 지금 데리고 왔는데 어찌 아신다고? 그러자 박문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가짜 중을 끌고 오너라. 잠시 후 역졸몇이 한 승려를 끌고 나오는데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거 뭐야? 저 뭐여라? 꿈동산도 아니고. 어메, 저 역졸들이 마치 꼬마들 같잖아. 뭔 사람이 저리 크대? 역졸들의 모습이 마치 승려를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 승려에게 끌려 나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나저나 오사나우리는 어찌 저 스님이 범인이라는 거야? 오사나우리가 똑똑하신 줄 알았더니 좀 모자라신가? 쉿! 조용히 혀. 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모두가 수군대고 있을 때 박문수가 승려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이생원 댁의 며느리를 죽였지? 아니옵니다. 저는 억울하옵니다. 소승은 그 댁에서 시주를 받은 적은 있사오나 살인이라니요? 그건 다 가당치도 않사옵니다. 그러자 박문수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부채를 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너, 나 알지? 다시 열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 박문수와 깐돌이가 남도를 따라 걷는 길에 작은 주막에 이르렀습니다. 허름했지만 사람들 몇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죠. 아이고, 저 짝고울의 이생원 집 며느리가 죽었다지? 그렇게 말이야. 범인을 못 잡았대. 아이고, 참 세상이 흉흉해서. 박문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았죠. 깐돌이가 소곤거렸어요. 나으리 저거 듣고 있거라.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했을까? 에잉, 천벌 받을게야, 천벌. 내가 그렇게 천벌 받으라고 삐게야. 어디 착하고 얌전한. 에이. 그렇게 자리를 뜬 박문수와 깐돌이가 한적한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도대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간땡이가 부은 놈들은
이 세상에 왜 있는 걸까요? 깐돌이는 여전히 투덜거리고 있었죠. 에헤이, 아유, 또 우리 나으리 말씀 없으시네. 아니, 기똥물하고는 우리 둘뿐인데 너무 조용하시지 않아요? 박문수는 잠시 걸음을 늦추더니 말했어요. 시끄럽다. 에이, 또 그러신다. 잠시 후 저기서 좀 쉬어가자. 박문수의 말에 깐돌이는 숲속 작은 바위를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쫑알대기 시작했죠. 아이, 나으리, 지나친 침묵은 금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하셔야 저도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지 맥을 잡을 것 아닙니까요? 바로 그때 뒤쪽 숲을 속에서 한 사내가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죠. 아유, 어떤 녀석이 이렇게 귀때같게 떠들어대는 게야? 부스럭 부스럭. 너냐? 아이코야. 깐돌이가 깜짝 놀라 자빠질 뻔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뭐야? 거인이야, 사람이야? 머리를 깎고 순옷을 입은 자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죠. 아이, 그런데 말이야. 박문수가 시선을 그에게 옮겼습니다. 저 돈 있으면 나눠 쓰는 게 인생 아니겠소? 아이, 내가 배가 좀 고파서 말이야.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아이, 나 같은 사람은 비웃듯 말했죠. 남의 돈도 남의 목숨도 아주 내 것처럼 잘 쓰지. 그러자 깐돌이가 눈을 크게 떴죠. 뭔 스님이 돈을 밝히신대요? 박문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둑이군. 부하들도 없는데 어쩌나. 그러자 그 승려가 깐돌이를 흘겨보며 말했어요. 네 눈에는 내가 스님으로 보이냐? 바보 같은 놈. 그러자 박문수가 깐돌이에게 눈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하하, 이거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났구려. 같은 처지? 아이, 그럼 너도 도둑이냐? 아니 뭐 도둑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분야가 좀 다른 사기 하하 뭐 그런 게 있는 거 아니겠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내가 한 잔 쏘겠소. 하하하하, 아이, 성격 한번 끝내주는군. 좋아. 자, 마을로 내려갑시다.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은 마을 주막으로 내려와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승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죠. 캬, 이거 좋은 술이군. 그러면서 그는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취한다. 내 말이야. 한 가지, 일러둘 게 있어. 아랫마을에 이생원 집 있잖아. 아는가? 그 며느리 말이야. 박문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내가 말이야. 살짝 죽였지. 순간 깐돌이가 벌떡 일어났죠. 뭐라고? 박문수는 손으로 깐돌이를 눌렀어요. 앉아라. 승려는 계속 떠들어댔죠. 별거 아니야. 그냥 한순간이면 끝나는 거지. 하하하. 박문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됐다. 예? 밖으로 나가자 박문수가 발빠르게 준비시킨 보조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그 가짜 승려를 붙잡아 놓았던 것이었죠. 저놈을 끌어내라. 예. 끌려 나오던 승려는 정신을 차리고 발버둥을 쳤어요. 아, 이게 무슨 짓이냐. 놔라. 그러자 박문수가 천천히 다가왔죠. 고개를 들어라. 그러나 승려는 여전히 이를 갈며 씩씩거릴 뿐 박문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너, 나 알지? 박문수의 눈빛은 차가웠죠. 10여일 전 이생원 사건. 그러자 승려의 입이 떨렸습니다. 그때 네가 술 기운에 떠벌리던 걸 내가 다 들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사람을 죽이는 건 쉽지. 박문수가 낮게 말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건 어려운 것이다. 승려는 힘없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이생원 댁 며느리 사건을 해결하고 관할을 나선 뒤 깐돌이가 중얼거리며 물었죠. 와, 나으리, 아이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요? 박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다만 그는 다시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많은 놈은 언젠가 스스로 털어놓게 되어 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뒤 조정은 조용하지 않았죠. 어허, 노론이니 소론이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구나. 바로 그때 급보가 들어왔어요. 전하,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이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하여 이인좌의 난. 이인좌는 명문 출신으로 말솜씨가 아주 뛰어난 자였어요. 지금의 왕은 가짜요. 밀풍군을 왕으로 모셔야 하오. 반란군의 외침은 점점 커져갔죠. 백성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퍼졌습니다. 그래도 저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않나? 이대로 살 바엔 순식간에 청주성이 함락되었죠. 경들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가? 조정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왕이 명을 내렸어요. 평조 판서 오명항을 도순무사로 명하고 종사관에는 박문수, 조현명과 함께 반란군을 도벌하라. 예, 전하. 그렇게 전장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죠. 광군은 반란군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어요. 쳐라! 돌격이다! 조총 소리와 함께 함성이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 공격하면 안 됩니다. 장수들이 눈살을 찌푸렸죠. 왜 안 된다는 것이오? 귀해인데 말이오. 박문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적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괜히 먼저 움직였다가는 우리가 당합니다. 문신 주제에 뭘 안다고. 군사를 움직일 권리는 내게 있지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니 나서지 마시오. 결국 일부 병력이 먼저 돌격했어요. 쳐라! 탕탕탕! 그리고 혼란이 벌어졌죠. 으아! 아군이잖아. 아군이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구분하지 못하고 관군끼리 충돌했습니다. 그렇게 전투가 끝난 뒤 피가 땅을 적셨죠. 그런데 이보시오, 박공.
너무 쉽지 않소.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저었죠. 허허, 그럴까. 잠시 후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아군의 피해가 큽니다. 간밤의 사건에 반란군 야습 특공대 50명이 왔었고 광군은 300명이 출동했는데 그 결과 아군끼리의 충돌로 많은 광군들이 죽었습니다. 이후 반란군은 다시 세력을 모았죠. 이대로 밀리면 위험하게 됩니다. 장수들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박문수가 입을 열었죠. 포위하십시오. 예, 지금 공격하지 말고 가두십시오. 왜 그렇소? 적은 초조해집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병사들에게 명했지요. 불을 끄고 잠든 척하라. 무장하고 대기한다. 시간이 흘러 저기다! 기습이다! 반란군이 먼저 움직였어요. 지금이다! 박문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쳐라! 이번에는 광군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전투는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후퇴하라! 반란군은 흩어져 도망쳤죠. 하지만 박문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산으로 도망친다. 추격합니까? 박문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왜요? 잡으러 간다. 며칠 뒤 산속의 작은 절, 그곳에 2명의 광군이 변장한 채 들어갔습니다. 며칠만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지 스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우리도 형편이 어렵소. 그때 변장한 광군들이 돈 한 보따리를 스며시 놓으며 주지 스님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도와드려야지요. 며칠 후 반란군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대원수님께 전해 주시오. 이 절로 오시라고 말이지요. 그날 밤 이인좌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요? 주지 스님이 말했죠. 어떤 부자가 원수를 갚아달라며 보낸 것이라 하옵니다. 그러자 이인좌가 웃었어요. 하하하하. 좋아. 내가 갚아주지 뭐. 그 원수 내가 갚아주겠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 이인좌는 술을 마셔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취해 쓰러졌죠. 지금이다. 광군이 들이닥쳤어요. 이인좌를 체포하라. 이게 무슨... 그는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끝이 났죠. 청주에서 반란군을 누른 박문수는 영남에 정희량을 평정하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희량은 밤에만 기습을 하는 데다 수시로 거처로 옮겨 잡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죠. 그때 갑자기 찾아온 연희는 박문수에게 정희량의 정보를 주었고 곧 대대적인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반란군은 진압되었고 그는 2등 공신인 영성군으로 봉해졌죠. 그리고 임금은 그를 다시 암행어사에 임명했어요. 그렇게 암행을 이어가던 길에 박문수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죠. 나으리,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함양에 가시거든 이진사라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박문수의 눈이 좁혀졌어요.
사연이 있는 자로군. 며칠 뒤 그는 외딴 마을에 도착했죠. 이진사 댁이 어디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진사라니. 에이, 그 사람도 아닌 것을. 며느리랑 저 얼레리 꼴레리 했다던데. 아유,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게 창피해. 그러자 깐돌이가 눈을 크게 떴죠. 나으리, 이거는? 박문수가 마을 사람에게 다시 물었어요. 직접 본 것이 있는 것이오? 그건 아니지만 소문이. 깐돌아, 우선 가보자. 대나무 숲속 외딴 집. 박문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문이 열렸죠. 지나던 과객인데 신세 좀 지고 싶습니다.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들어오시오. 집안은 조용했죠. 얘야, 손님들 식사 준비하거라. 예, 아버님.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깐돌이가 소곤거렸죠. 나으리, 생각보다 멀쩡한데요? 쉿! 그날 밤, 박문수는 일부러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꼬끼오 하고 닭이 울자 이진사가 조용히 일어났죠. 간다. 박문수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진사는 살금살금 안채로 향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방 앞에 앉았죠. 박문수가 눈을 크게 부릅떴어요. 역시. 하지만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앉아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어요. 아니, 이게 뭐지? 그러자 생각에 잠긴 박문수가 어둠을 이용해 이진사인 척하며 며느리에게 수작을 걸었고 며느리는 깜짝 놀라 박문수를 밀쳐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박문수는 재빠르게 뛰어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죠. 아침이 되어 며느리는 나오지 않고 울음소리만 들려왔어요. 박문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님께서는 아프신가요? 이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소. 박문수는 조용히 말했죠.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아십니까? 그리고 자신이 들은 그 소문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진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줄 알았소.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 집은 외딴 곳이라 도둑이나 불한당이 들까 걱정이요. 그래 내가 새벽마다 안채를 도는 것이고 며느리 방 앞에 앉아있는 것도 지키기 위함이었소. 깐돌이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다였습니까? 이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또 하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다가 혼자 있으면 무서울까 해서요. 박문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죠. 그렇다면 술상은 왜 받으쇼? 며느리가 누에를 기르고 밤새 돌보다가 지쳐 잠들면 깨워 먹이를 주게 하려는 것이오. 이곳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서로 잘 어울려 지내지만 나는 저도 자식도 먼저 보낸 죄가 커 밖으로 나다니질 않으니. 조용한 침묵이 흐르고 박문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그러자 깐돌이가 물었죠. 나으리, 어쩌시려고요? 아니,
뭘 어쩌긴 어째 실력 행사를 해야지. 그날 오후 암행어사 출두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 마을 한가운데 모였습니다. 박문수가 크게 물었죠. 이 진사에 대해 떠도는 말이 많던데 직접 본 자가 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증명할 수 있느냐? 침묵이 흐르고 박문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지레 짐작으로 떠드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죠. 내가 직접 확인해 보았으나 떠도는 소문 중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며 이 진사는 오히려 본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날 이후 소문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박문수와 깐돌이가 다시 길을 떠난 뒤 깐돌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저 나으리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요. 박문수가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래, 저 집으로 가자. 깐돌이가 놀랐습니다. 예? 저 집이요? 가장 허름한 집이었죠. 저기는 밥도 없을 것 같은데. 박문수가 말했죠. 그래서 간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겠소? 잠시 후 예, 들어오십시오. 젊은 총각이 문을 열었어요. 형편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겠소? 괜찮습니다. 안에서는 노모가 투덜거리고 있었죠. 뭘 또 손님을 들이냐? 총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람 배부터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는 쌀을 꺼내 밥을 지었죠. 깐돌이가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이거 미안한데 어쩌지요? 박문수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식사가 끝난 뒤 잘 먹었습니다. 박문수가 물었죠. 그런데 총각은 장가를 안 갔나? 이 형편에 누가 오겠습니까요?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면 내가 소개해주지. 중신을 서겠네. 예? 깐돌이가 황당했습니다. 나으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요? 그렇게 어이없는 약속을 하고 길을 나서 며칠 뒤 다른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저 집이다. 나으리 저 집에 규수가 있는지 어찌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옵니까? 아니 내가 그걸 어찌 알겠느냐. 당연히 모르지. 가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집은 아주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깐돌이가 말했죠. 아이고야, 나으리. 그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인데 이 삐까뻔쩍한 집이랑 이어주겠다고 말입니까요? 그래, 너무 잘 어울리지 않느냐? 엄마야, 아이고 우리 나으리가 어쩌시려고. 중매는 잘못하면 뺨이 썩더라는디. 이 경우는 완전 초죽음이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요? 아따 참말로 젊디 젊은 놈이 왜 그리 매사가 비관적이냐? 모든 일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야. 좋은 쪽으로 생각하거라. 좋은 쪽으로. 하하하. 마침 그 집 대문이 열렸고 장옷을 입고 지나가는 한 규수를 발견한 박문수는 주인을 찾아뵙고 싶다고 전한 뒤 깐돌아. 아까 지나간 그 규수면 될 것 같지 않느냐? 주인을 만나 박문수는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차 감사의 장인이 되실 분이라 미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깐돌이가 속으로 중얼거렸죠. 아이고, 밑밥을 까시는군. 밑밥을 까셔. 에이, 뭐 될 대로 되라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깜짝 놀란 주인이 당황해하며 물었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자 박문수가 만면에 웃음을 띠며 말했어요. 아까 잠깐 지나가는 규수를 보았는데 그 규수의 관상이 그러했습니다. 그 규수가 이 집의 따님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그러자 주인이 웃으며 말했죠. 아이, 그거 기분은 좋구려. 안 그래도 내가 사윗감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소. 하하, 그러시다면 제가 관상계에 떠오르는 지존으로서 요즘 눈여겨보아온 청년이 하나 있사온데, 지금은 매우 가난하지만 앞으로 높은 벼슬을 할 사람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주인이 호탕하게 웃었죠. 하하하하하. 아이, 미래를 보는 눈이 있구려. 좋소. 미래를 위한 투자를 나에게 하라는 것이군요. 한번 만나나 봅시다. 이렇게 해서 박문수는 가난하지만 착한 총각과 화끈한 성격의 주인 딸을 중매서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혼인했죠. 깐돌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박문수가 말했죠. 걱정할 것 없다. 왜요? 왜긴 왜냐? 먹고 살 걱정이 없으면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 공부를 하면 급제할 것이고 시간이 흐르고 그는 충청감사로 임명될 것이다. 깐돌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아이고야, 꿈도 크셔. 글쎄요입니다. 박문수는 웃으며 말했죠. 세상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그렇게 길을 걷던 중 깐돌이가 무언가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라, 나으리, 저기 좀 보십시오. 박문수가 시선을 들었죠. 그런데 들판 한가운데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서로에게 절을 하고 있었죠. 아니, 저게, 뭐 하는 겁니까요? 깐돌이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죠. 싸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디? 박문수가 말했어요. 기다려보자. 한참이 지나서야 두 사람의 절이 멈췄습니다. 깐돌이가 다가갔죠. 뭐 하시는 것이오요? 그러자 남자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이건 내 아내에게 드리는 감사의 절입니다. 감사? 박문수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어찌된 일인지 말해보시오.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희는 오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늦게 하나 얻었지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십니다. 깐돌이의 표정이 굳었죠. 어느 날 닭을 잡아오라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닭이 없는데도 말이지요. 그러시더니 어느 날 어머니가 우리 아기를...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여인이 대신 입을 열었죠. 예, 아기를 잡아버리셨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깐돌이가 숨을 삼켰죠.
뭐라고요?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는 아기를 묻고 이웃집에서 닭을 빌려 어머니께 삶아 드리고 왔습니다. 조용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감사해서 절을 드리고 있던 것입니다. 깐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문수는 한동안 몸이 얼어붙는 듯 했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부인은 왜 절을 했소? 여인이 고개를 숙였죠. 남편이 제게 절을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 또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긴 침묵이 흐르고 깐돌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으리. 박문수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죠. 그리고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라.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죠.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다. 깐돌이가 덧붙였죠. 박문수 나으리시다. 두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어사 나으리. 박문수는 조용히 말했죠. 나는 많은 곳에 다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보아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대들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깐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요. 저도 처음입니다요. 박문수는 천천히 돌아섰죠. 이 일은 전하께 올리겠다. 며칠 뒤 한양이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나이다. 박문수가 임금에게 보고를 올렸죠. 임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허허, 그런 사람이 아직 남아 있었는가? 잠시 후 그들에게 반드시 상을 내려야 한다. 예, 전하. 다시 길 위에 선 박문수와 깐돌이가 조용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을 깬 깐돌이가 나으리, 이번 일은 좀 다릅니다요. 박문수가 천천히 걸으며 말했죠. 그래, 무엇이 가장 강한 것 같으냐? 깐돌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힘 아닙니까요? 박문수가 고개를 젓죠. 아니다.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이다. 바람이 불었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끝까지 남는 건 사람의 마음이다. 깐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네요. 박문수는 다시 걸음을 옮겼죠. 가자. 어디로 말입니까요? 발길 닿는 대로 갈까?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먼 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암행어사 박문수는 현실적 대화체로 좀 가볍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암행어사의 활약을 넘어 정의와 인간의 본질을 함께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박문수의 행동을 보면 그는 죄를 벌할 때는 단호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매우 신중했습니다. 명월과 사또는 냉정하게 처벌하면서도 이 진사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비극적인 부부에게는 따뜻하게 접근하죠. 이를 통해 정의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 완성된다는 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야기 전반에는 겉모습과 진실의 차이가 반복되고 있죠. 화려한 명월은 타락했고 소문 속 악인인 이 진사는 오히려 선한 사람이었으며 승려의 모습 뒤에는 살인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었죠. 특히 마지막 부부의 이야기는 이 작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비극 속에서도 서로에게 감사하며 절을 올리는 모습은 법이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깊은 감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남는 것은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